쉬운 거 컴퓨터와 텍스트부터 진행하기로 하죠. 자, 컴퓨터가 들어가는 이미지는 바로 요 이미지입니다. 뷰 오브젝트 01이라고 써놓은 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요건 뭘까요? 띡. 네, 뷰 오브젝트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네요. 얘는 서체 폰트에다가 그대로 담아 놓은 아이예요. 건드리면 안 되겠죠. 이 서체가 없다라고 지금 떠 있으니까. 그래서 그룹제 통째로 저는 내보낼 예정입니다. 얘와 이미지 두 개를 따로따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저는 익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컴퓨터와 바로 뒤에 있던 글자 두 개를 각각 선택을 해서 내보낼 수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림자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림자까지 같이 저장을 해요, 원래. 자, 근데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캔슬하고 설명 하나 더 드리려고요. 효과 드롭 섀도우 있는 거 끄겠습니다. 자, 그림자 있는 거 끄고 내보낼게요. 컴퓨터와 글자, 그림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모두 PNG,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익스포트 내보냅니다. 자, G카스라는 곳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레이어 이름이 똑같으면 덮어 씌워지니까 유념하시고. 자, 다 되셨겠죠? 둘 모두 뭐 링크가 되거나 하는 기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CSS를 불러오겠습니다. 풋박스가 아니라 뷰박스겠죠? 자, 뷰박스 부분에 뷰 에리어에 있는 이슈 이미지와 이슈 텍스트, 이슈 이미지와 이슈 텍스트 자리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이라 써있는 곳 말고 백그라운드 컬러 위에다 쓰시는 게 나아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고요. 백그라운드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노리핏이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정 가운데 오게 할 거면 센터 50에 50 주시면 되고 왼쪽 상단에 오게 할 것인지 오른쪽 하단에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크기를 만약에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위치를 모두 찾아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미지는 뷰 오브젝트 01과 02로 되어 있으니 맞춰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겸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 들어갔죠. 보더처럼 백그라운드 자체는 한 번에 쓸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얘네들을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라고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대시를 안 붙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이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단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안 먹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안 먹고 이미지, 리핏, 포지션 3개만 먹습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알기론
no repeat과 컴마 없습니다. 50%에 50% URL 하신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죠.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같이 담아 주셔야 되는데 담지 않아 버리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상관없는데 컬러까지도 같이 담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같이 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그라운드라고는 공통된 이름을 써놓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백그라운드라고 쓴 이 아이는 한 번에 통일해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지 않고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단 한 개도 컴마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컴마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독성도 매우 떨어져요. 컴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단순하게 컴마를 넣으면, 자, 요 이미지 말고 다른 걸로 제가 넣을게요. 일부러 조그만 거. 예를 들어 아까 있던 SVG, 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었고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나 보다. 다른 걸로 넣을까? 자, 요걸 넣는 게 나을까요? 애매하네요. 자. SVC 자체가 아예 지원을 안 하군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딱히 설명드리시면 애매하네요. 잘 안 되네. 왜냐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사실은 이 상태에서 컴마 때문이구나. 자, 일단 컴마 잠깐 지우고, 자,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컴마 잠깐 지웠어요. 자, 보이시죠? 로고 0에 0으로 쓰고요. 자, 컴마로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컴마 다시, 자, repeat x, 위치는 뭐 0에 0 밑으로 새로 깐다 라고 할 거면 밑에다 깔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위치를 원하시는 대로 잡아 주시면 되고, X좌표 Y좌표는 한 50 픽셀 정도 내려와서 URL 이미지에 들어있는 다른 거를 넣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를 쓰면 여기에 몰빵해서 쓰셔야 되고요. 컴마를 쓰지 않는다. 컴마를 쓴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전의 거와 다른 거 하나들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 틀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채워 넣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이미지들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작업하거나 하시기에 가독성이 매우 떨어질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는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겸사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컴마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컴마를 쓰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는 이제 컬러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는 날려주고, 자, 이미지가 들어갔죠?
한껏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좀 더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배경에 이 노이즈 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경에 노이즈 처리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괜찮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통으로 넣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용량이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를 한번 배경을 일부만 잘라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아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부분이나 일부를 영역을 카피할 거고요. 자, 아무거나 하나만 영역을 카피할 거고 이 아이를 반복시킬 거예요. 어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통으로 넣어버리면 반대로 너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넣어보고 어색하면 그때 큰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뷰 박스 삐지라고 하는 미니멈 자, 조각으로 넣겠습니다. 자, 밑에 있던 큰 거를 일부 영역만 카피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영역 범위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잡았어요. 자, 저장 똑같이 이 자리에 넣고 오른쪽만 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뷰 에이리어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어주고요. 우리는 따로 쓰지 않아도 리핏 처리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리핏이니까 굳이 모든 거를 위치를 내가 한 번에 잡고 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당연히 더더욱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3개를 이런 경우에는 안 쓸 겁니다. 이미지만 불러오면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 넣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뷰 에이리어가 아닌 쭉 올라가서 뷰 박스 자체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자, 근데 슬쩍 봤는데 아까 배경이 조금 굉장히 별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쁘게 조정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감안하고 통으로 저장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많이 무거워지겠죠. 단점은. 자, 결과 보시면 나옵니다.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죠.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다면 이 노이즈 낀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다면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느낌은 왼쪽보다 지금 짧아요. 그래서 일부 잘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얘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을 고정값으로 똑같이 만드실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는 전체를 감싸는 G카스 랩에다가 넣거나 하나 더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영역 왼쪽 오른쪽 모두 감싸고 있는 같이 있구나. 컨테이너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만드셔도 되겠죠. 의도치 않게 얘가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 보이시죠? 흰색이 있는 건 뷰박스의
흰색 컬러를 날리면 되는 거니까 네, 한 방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렸을 텐데 결론은 어디냐면 뷰박스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맞지만 왼쪽과 오른쪽 영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 잘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뷰박스와 헤더를 감싸고 있던 영역 컨테이너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각을 넣었더니 되게 어설프게 이상하게 들어가서 그냥 통으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쪽에 패턴 넣어 볼게요. 사실 패턴은 이제 여러분이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또 해보는 거랑 다를 것 같으니까 자, 위에 있는 패턴도 통으로 그대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요. 통으로 가도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넘어갔을 때 반복되는 거, 위에서 아래로 반복되는 영역을 해가지고 아예 별도로 패턴 샘플을 하나 이렇게 희미하지만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턴 샘플이라고.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현재 제가 투명도를 좀 낮춰놨습니다. 낮춰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진하게 하려면 진하게 바꿔 놓으시면 좀 더 보이겠죠. 저는 그냥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가끔 이제 디자인할 때 패턴을 이렇게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늬를 만든다던가 우리 이 직화사 할 때 배경에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연필처럼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일부 잘라가지고 넣으시면 좋죠. 아무래도 이 노이즈가 이게 좀 패턴이 너무 막 자기 멋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반복 처리를 하는 게 좀 애매해서 이상해서 안 한 것 뿐이니까 연구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시는 게 용량도 적고요. 브라우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훨씬 좋습니다. 가끔 이제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배경을 반복 처리를 했는데 잘못 잘라서 되게 지저분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거지만 세련되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퍼시티 그냥 100% 넣을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대로 넣은 다음에 투명도 없이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익스포트로 패턴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 데이터를 그대로 익스포트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뷰박스에 패턴으로 처리해 놓은 이 영역이죠. 이곳에 자,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게 되겠죠. 그러면 패턴 무늬는 들어가게 되죠. 뒤에 있는 배경 회색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해서 시선이 여기 다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낮추려고 봤는데 이미지네? 이미지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갖고 있는 이 박스, 패턴이라고 하는 박스를 통째로 반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글씨가 들어가 있다. 그럼 글씨까지 투명해집니다.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걔네들까지 같이 투명해집니다. 뭐 A 태그를 넣든 뭘 넣든 간에. 자, 참고하시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름 그대로 포토샵에서 보셨던 이름 그대로 오퍼시티라고 하는 아이로 쓰고요. 1이 100%고
0.5 하시면 50% 반투명하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은은하게 느낌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의 무늬는 다른 아이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는 특히나 더 의미 없는 아이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시선에 뭔가 인식하게 되고 아 이게 뭐구나 라고 보이기라도 하는데 얘는 그냥 무늬인데 이게 왜 있지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DIV는 정말 필요 없으니 지우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거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패턴 자리를 주석 걸 거고요. HTML의 패턴은 이제 없습니다. 그럼 CSS에서 패턴 요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중에 패턴 지울 거니까 여기다가 HTML이 없는데 가상으로 영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가상의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바로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비포나 애프터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어차피 애프터 같은 경우는 당장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위에 들어갈 거니까 비포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뷰 박스에 비포에다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비포나 애프터는 무조건 따라가는 아이가 컨텐트예요. 자, 딱히 컨텐트에도 쓸 거 없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자, 비포와 애프터는 무조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 수 있게끔 블럭 처리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패턴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뭐 위에 띄우려고 포지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들어가죠. 매우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HTML에는 의미 없는 공백 박스가 없어져 버렸으니 하나라도 줄였으니 이해가 갈 것이고 만약에 이 div가 비어있는 박스로 되어 있어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 뭐야 왜 있어 하고 지우는 거를 방지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여기다가 주석으로라도 광고용 컴퓨터 뭐 이미지 여기다가도 광고 홍보용 텍스트 삽입 뭐 이렇게라도 써주시면 매우 좋겠죠. 물론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피태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만들어 주시는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 라고 보고 지우진 않을 거고 결과도 나와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